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수분양권 이중 처분과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이런 수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중 매매나 이중 처분의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네. 오늘 이런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이제 김 씨는 A 아파트에 이제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씨에게 수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김 씨가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네. 이 씨에게 이제 A 아파트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김 씨가 이 농협이랑 이 분양권에 근거해가지고 나중에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네.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 씨는 이제 김 씨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임무에 배신을 해서 네.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받고 나한테 그만큼 손해를 줬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임 미수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임죄라는 죄명을 좀 종종 듣기는 하는데요. 좀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배임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인가요? 이 배임죄라는 거는 이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네. 이제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 범죄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리고 그 지위에 있는지, 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 대법원 판결을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때 네. 이제 타인 재산 관리의 사무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우처럼 이게 네. 당사자 관계가 전형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제 신인 관계에 기초해서 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의 계약 관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서 이 김 씨가 A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이 씨에게 이제 매도를 한 상태에서 자기 이제 마음대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 씨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김 씨처럼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해줘야 될 게 결국은 이제 분양하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줘서 네. 이제 명의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네.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그런 의무를 이제 계약상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계약상 의무가 그 매도인의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인지 이것이 이제 재판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랑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그런 통상의 계약 관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그런 의무를 그냥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봤고요. 뭐 위임 계약처럼 이제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급부의 내용이 네.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해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이 사건처럼 단순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네.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그냥 자기 계약상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임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은 이렇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조금씩 이렇게 견해가 갈렸던 부분인데 네. 단순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로는 처벌하지 말고 그냥 민사상 처리해라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분양권 이중 매매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때 예전과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이제 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좀 매도인으로 하여금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좀 높이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계약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